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학폭 출신이라면서요. 님도 곧 터지겠어요. 자, 이렇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하는 허위 댓글을 적은 건데요. A씨는 이 일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특정 인물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허위 댓글을 작성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사 결과 A씨는 학폭이시라면서요. 사람 배를 발로 차면 되나요? 온화한 척 장사하고 있네. 꼭 공론화돼서 망하고 벌 받아라. 이런 댓글도 달아서 B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허위의 이 사건 댓글을 작성했다고 밝히면서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중한 태도에 비춰보면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B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벌금 100만 원이 매우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매우 책임이 크고 SNS의 파급력을 생각을 해보면 이 벌금 100만 원은 매우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아마 추가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험,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세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같이 또 자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많은 경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서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사연이 복잡하다고 지금 처음부터 좀 너무 긴장하고 계세요. 편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 도움되실 정보를 들고 오셔서요. 예, 일단 사연 소개 전에요. 변호사님 알아둘 내용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네,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제도가 있는데 그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요새 그 LH 언론에 많이 나오는 그 LH처럼 이렇게 임차인들에게 일정 기간 주거 기간을 보장해주고 이후에 이제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공공에서 주도하는 경우에는 크게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는데 민간에서 주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법률 자체에 허점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청취자분들 귀 기울여 주세요. 저는 2015년 5년간 임차인으로 살면 5년 뒤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아파트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를 했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5년간 거주하면 분양 전환 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공급받는 서민형 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지난해 분양 전환 신청을 하려고 보니 임대아파트를 건설한 임대사업법인이 2019년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권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분양 전환 자격이 충분한 임차인들에게도 대거로 부적격 통보를 했고 부적격 사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로 지금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임대사업자는 9곳의 저축은행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에 거액의 공동저당까지 설정했습니다.
지금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저와 같은 임차인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을 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네,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근저당권 설정과 임의경매로 인해서 갈 곳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연이네요. 지금 그러니까 경매가 들어와 버린 건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분양 전환을 기다리고 5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이제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겠다. 네. 소유권으로 전환이 되겠다. 기다렸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네요.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은행 같은 경우에 저축은행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돈을 빌려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경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검토를 했을 때는 네. 은행이 당연히 그 임대주택법 정도는 검토를 하고 이제 대출이 실행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고 실제로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근저당이 말소가 안 돼서 근저당 소송을 별도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저도- 피해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임대주택 제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뒤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그 매매 계약과 일정 기간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결합된 형태인데요. 네. 임차인이 일정 기간 거주를 보장받으면서도 그 이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이 아파트의 근저당을 설정하던 뭐 대출을 받던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5년 뒤에 이 임차인이 분양받을 아파트라면 조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그 깨끗한 아파트를 이제 네. 소유권을 네. 이어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거 정말 사기당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네. 임차인들은 굉장히 황당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이런 경우에는 임대사업권이 또다시 매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매각이 되지 않도록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일단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약 당시에 해둬야 되는 겁니까? 보통 처분금지 그때는 가처분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때 해두었다면 굉장히 안전하겠지만 네. 보통은 분양 전환 이전에 분양 전환 과정이 원래는 6개월 안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1년, 2년 걸릴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매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시급합니다. 네.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을 못하도록 네.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는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내 호수만큼은 네. 이와 관련해서 그 사업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전체 임대 사업권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아파트 자체가 개별 등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호수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네, 궁극적인 만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부당하게 이제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니까 내가 적격 세대다라는 거를 이제 소명을 해서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부적격 사유가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자, 임대사업자가 이제 여기서 아까 이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자, 저축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해서 경매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습니까? 사실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근저당 설정하고 경매 들어오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거 정말 이거 내 거 안 되는구나. 경매에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분양 전환을 얼른 받기 위해서 이제 소를 결심하셨다가도 진행 중에 임의 경매가 들어오니까 다들 거의 뭐 멘탈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보통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상 제한 물건을
그 설정해놓고 더 이상 추가적인 근저당을 할 수 없도록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그 등기에도 올려놓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그 근저당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법에도 반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이제 실행되고 또 추가적인 근저당이 설정이 된 건데요. 이 사연자의 케이스에도 이제 분양 전환 직전에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임대주택법상 무효인 등기가 지금 됐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근저당 말소를 구하면 쉽게 이 말소가 될 수 있고 경매 절차도 멈춰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강제 집행을 정지 명령 신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근저당 설정 말소 소송을 하면 네. 일단 경매 절차는 멈춰지고 네. 네, 권리구제를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네, 네. 네. 사실 요새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격도 높고. 네. 그리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이렇게 5년 하고 그다음에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 네, 이거 얼마나 좋은 제도인데 이거 지금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네요. 마지막 우리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내 집 마련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막 이렇게 소송도 시작되고 뭐 경매 들어오고 이러니까 어찌할 바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네. 또 이제 변호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대주택법상 무효다 뭐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도 네. 이제 은행 쪽에서는 뭐 우리는 뭐 대법원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당장 올해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5년 막 3년 5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근저당을 그냥 떠안는 경우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리가 되는 것도 좋지만 법률적으로는 방법이 있으니까 용기를 좀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임대주택법은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임대주택법상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믿는다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은행을 설마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네.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네. 네, 무효인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받아서 구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권진원의 집으로 가는 길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